당신의 사업은 무사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무사프렌즈 권경열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배익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환 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요즘 저희 고객분들 상담하다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많이 접수됐다고 하던데 노무사님은 더 잘 체감하실 것 같은데 요즘 어떤가요? 맞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정확히는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항이 2019년 1월 15일부터 신설이 돼서 지금까지 적용이 되어오고 있는데, 그때부터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고 심의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최근 1, 2년 사이에 부쩍 저희한테 의뢰 주시는 건들이 늘어났다는 걸 좀 체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도 땡땡은행, 그리고 또 다른 땡땡은행의 괴롭힘 사건 심의위원으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어난 건수는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뉴스 기사를 조금만 찾아보시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2020년에는 약 5,800건에서 2022년에는 8,900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괴롭힘 사건들이 근로감독관의 업무 과중의 1순위 원인이다, 이런 기사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용노동부는 이런 업무 과중을 줄여주고자 각 노동청에 그 직장 내 괴롭힘을 전담하는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빈도가 늘어나게 된 원인은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끼는 분들이 신고하는 데 있어서 뭐 비용이 든다거나 아니면 어떤 절차가 까다롭다거나 하는 그런 허들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 빈도가 점점 늘어난다고 보입니다. 그럼 그 모든 신고건이 다 괴롭힘으로 인정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되는 건가요? 이거는 근로기준법 76조의 2를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그 조항을 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조문들을 하나하나 뜯어보시면 그게 곧 요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간단하게 세 가지 요건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요건은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할 것,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그리고 세 번째 요건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주요 판단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다 보면 이 각 사례들마다 사실관계가 정말 다양한데, 그 다양한 사실관계에 이 요건들을 적용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실무를 하다 보면 1번 요건이랑 3번 요건은 웬만하면 다 해당이 돼요. 1번 요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피해자들이 자기 상사를 신고하기 때문에 충족이 된다고 볼 수 있고, 3번 요건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신고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정신과 진단서 정도는 받아오시거든요. 그래서 3번 요건도 대부분 충족이 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판단하기가 곤란하고 애매한 거는 2번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이 요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요양원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사건을 보면 요양보호사 한 분이 상대방한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또 그 상대방은 이분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이 있는데, 이게 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지고 사업장 외부에서 발생을 해서 업무상 관련성이 있는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인지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 개인 간의 사적인 관계에서의 갈등이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뭔가 요건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약간 판단하기가 조금은 까다로운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회사 입장에서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직원이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했을 때, 혹은 노동청에 접수했을 때 회사에서 취해야 될 조치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법에 보면 조치 의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또는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 규칙에 정해둬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직원이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서 가해자에게 징계나 인사이동이나 이런 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요. 또 5번째는 신고자나 피해 근로자한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6번째는 이 조사와 관련된 사람은 비밀 유지를 해야 할 의무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머지는 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2번 같은 경우가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2번 의무의 키워드를 뽑아보자면 지체 없이와 객관적 조사 의무인데요. 먼저 이 지체 없이 조사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신고가 접수되거나 괴롭힘 사실이 인지하자마자 대표님이나 인사팀이나 보충처리위원이 신고자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일단 면담이라도 실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왕좌왕하다가 시간을 지체한 경우에는 나중에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왜 지체 없이 조사 의무를 하지 않았냐라고 문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객관적 조사 의무인데요. 이게 원래는 없던 의무였는데 법이 한번 개정이 되면서 새로 생긴 의무입니다. 회사에서 자꾸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신고가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그냥 제멋대로 조사하고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결여한 채로 조사를 하고 끝내버리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는 법이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새로 발생한 의무인데요. 그래서 현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이 분야 전문가인 저희 같은 노무사한테 주로 턴키로 조사나 조사 보고서 작성이나 향후 조치에 대한 자문까지 맡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나 판단이나 조치나 일련의 과정에서 애매한 부분도 많고 고려해야 될 요소도 많고 판단해야 될 요소도 많으니까 중소기업과 같이 아직 체계가 안 잡혀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저희 같은 전문가와 같이 일을 진행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 저희 무사프렌드에게 궁금한 문제들이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댓글에 있는 글 참고해서 저희가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저희 처음 촬영인데 약간 주제도 무겁고 어색한 것도 있는데 이쁘게 봐주시고요. 공감 가는 내용들 있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 남겨주세요. 무사프렌드였습니다.